그러니까 지수 고점이 이제 10월 말 안에 지수 고점이 온다. 미국 시장의 이제 축제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 주가 고점이 언제 올 거냐? 늦어도 금년 10월 말 안에 이제 주가 고점이 온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 그동안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게 지금 상승장이 2009년도부터 시작된 상승장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2009년에서 현재까지 나스닥이 무려 1000%가 넘게 올랐고, 나스닥 100은 1578%, 그리고 뭐 S&P 500이 500% 이상, 다우지수가 300% 이상 올랐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국 시장 장기 추세는 이제 FRB 금리와 동행한다. 그런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금리 고점은 주가 고점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이제 금리 저점은 주가 저점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금리 고점이 이제 작년 7월 26일 날 이제 금리 고점이 있었는데, 아무리 늦게 잡아도 1년 3개월 후에는 주가 고점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경기가 이제 완연하게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지표가 이제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실업률이 이제 2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GDP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거는 뭐 50 이하로 이제 연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소매 판매도 뭐 최근에 이제 뭐 마이너스까지 나오기도 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이제 상당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대다. 그게 이제 고금리의 부작용이죠, 이게. 그래서 좀비 기업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인플레는 이제 완연하게 이제 꺾이는 게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업률이 상승하고 이제 인플레가 꺾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동을 걸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면은 또, 뭐 다분히 또 FRB에다가 압력을 또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경우는. 지난 이제 코로나 때도 뭐 압력 넣어갖고 결국은 뭐 몇 번의 금리 인하를 했죠. 그때 이제 0.25%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금리 인상 대열에 다시 올라섰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또 금리 인하도 또 어쩌면 또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는 게 뭐 거의 지금 유력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이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수 등락을 지난 주말까지 지수 등락을 이렇게 보시면은 다우지수가 355%가 올랐고, 나스닥이 1066%, S&P가 521%, 나스닥 100이 1578%, 러셀 2000이 330%, 이렇게 이제 각각 올랐고요. 이게 이제 연평균 CAGR, 그러니까 복리 이자율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다우가 9.9%, 나스닥은 무려 16.6%, S&P가 12.1%, 나스닥 100은 뭐 무려 19.3%. 그렇게 이제 각각 엄청나게 이제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로 보면은 이게 2000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지수 고점 저점과 금리 고점 저점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수가 이제 금리가 고점일 때 무렵에 이제 지수 고점이 나왔고, 금리 저점일 때 또 그 근처에서 또 지수 저점이 나왔고요. 이게 이제
지수 고점이나 지수 저점이 금리 고점보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2007년도 지수 고점 칠 때는 이제 금리 고점보다도 오히려 321일 후에 나왔고요. 그래서 금년 10월 말까지는 이제 지수 고점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9월 달이 뭐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뭐 늦어도 한 달 안에 지수 고점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첫 금리 인하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지수 고점이 나오는 게 이제 통상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수 고점과 저점 사이에 이제 지수 등락을 보면은 지수 고점 찍고 금리 고점 찍고 이제 지수 저점까지 다우가 1923포인트가 떨어졌고 나스닥은 2114가 떨어졌고 S&P는 490포인트가 이제 떨어졌고요. 단순히 이제 금리 고점과 금리 저점 간의 이제 등락만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금리 저점부터 금리 고점까지 다우는 2179포인트가 올랐고 나스닥은 571포인트가 올랐고 그리고 S&P 500은 297포인트가 올랐고 가장 최근에 금리 저점이 이제 2020년 3월 16일인데요. 3월 16일부터 작년 7월 26일 금리 고점까지 다우지수는 무려 15,330포인트가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7,200포인트가 올랐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더 올랐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S&P 500은 2180포인트가 올랐고 2007년도에도 보면은 금리 고점 찍고 한참 후에 이제 지수 고점이 나오고요. 2018년도에도 이때는 뭐 사실 금리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5%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그 금리 고점 찍고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금리를 다시 또 0.25%까지 금리를 이제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때 2018년도에도 이제 금리 고점 찍고 지수 고점은 288일 후에 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금리 고점 찍고 이제 딱 1년 됐거든요. 이제 한 240 며칠 이제 경과가 됐는데요. 321일까지 하면은 이제 그게 10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늦어도 10월 말 안에 이제 주가 고점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뭐 금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은 뭐 주가가 올라갈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다들 예상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거로 봐도 이걸 이제 차트로 보면 더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금리 고점일 때 지수 고점, 금리 저점일 때 지수 저점, 금리 고점일 때 또 지수 고점. 물론 이제 이 지수 고점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요게. 그리고 금리 저점일 때 지수 저점. 이건 이제 뭐 다우도 그렇지만 나스닥도 뭐 똑같습니다. 이게. 예. 이때는 이제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고점 찍기 전에 이제 지수 고점이 나왔죠. 여기서 5000포인트가 이제 지수 고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이제 지수가 금리가 이제 저점 1% 저점을 찍을 때 나스닥 또 저점을 찍었고 이때 이제 금리 고점 찍을 때 이때도 물론 이제 2007년도 경우도 이건 이제 2006년도인데요. 금리 고점은. 근데 지수 고점은 이제 2007년까지 연장이 돼갖고 280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여기서. 그랬다가 이제 금리가 또 인하하는 기간에 주가는 또 아주 폭락을 했고요. 거의 뭐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기간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경우는 하다못해 여기서 여기 내릴 때도 금리가 2.5에서 0.25로 내릴 때도 이게 지수가 떨어질 정도로 뭐 이 나스닥은 뭐 이때도 뭐 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 지수와 금리는 동행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금리 고저일 지수나 방향 전환을 한 첫날은 대체로 이제 올랐다는 거. 그래서 이제 9월 31일 날 이제 금리 인하가 뭐 유력한데요. 그날은 뭐 좀 다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경기 지표 중에서도 보면 이제 실업률은 2021년 11월 이후로 이제 2년 한 반 동안의 최고치까지 올랐고요. 이제 CPI하고 이제 PC는 확실히 완연하게 이제 하락 중이죠. 인플레는 확실히 이제 꺾였다는 거, 그거로 알 수가 있겠고요. 주요 경제 GDP도 뭐 약간 하여튼 좀 꺾인 것 같고,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50선이 이게 침체와 확장을 가르는 이제 기준선이 되겠는데요. 50선 이하에서 이제 이하로 다시 이제 떨어졌다. 이때도 보면 이제 46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게 50을 살짝 넘는 수준까지 회복은 했는데 다시 이제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소매 판매도 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표는 이제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제 뭐 금리 인하가 뭐 호재다 뭐 자꾸 이제 그 얘기하시는데, 미국 그 연방 기준금리를 이제 긴급 인하를 한 적이 총 7번이 있는데요. 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지금까지 총 7번 긴급 금리 인하, 이제 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긴급 금리 인하를 한 케이스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20년 3월 16일 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1.25에서 0.25로 무려 1% 포인트를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날 지수가 다우가 12.93이 떨어졌고 나스닥이 12.3%가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게 뭐 단 한 번도 긴급 금리 인하에서 단 한 번도 지수가 올라간 적이 없고 평균 7%, 5%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향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주가는 이제 대상투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그때까지는 물량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이제 좋겠다는. 그럼 언제 주식을 사느냐? 그 이제 금리 저점이 올 때 이제 사면 된다는 거고, 그 전까지는 뭐 단타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휴식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금리 저점 올 때까지는 뭐 리밸런싱 정도만, 비중 조절만 하자는 거죠. 리밸런싱이라는 게 이제 비중 조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뭐 많이 오른 거는 좀 비중을 줄이고, 뭐 적게 오른 거, 그러니까 비중이 상당히 떨어진 건 이제 비중을 올리고, 요런 식의 이제 투자는 괜찮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립식 투자는 계속 해도 되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게 이제 하락장에 아주 견고하게 이제 버티는 주식이거든요. 그런 주식으로 좀 일부 편입을 하는, 아니 뭐 배당주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배당주나 뭐 이런 쪽은 확실히 이제 하락장에서는 좀 덜 떨어지거든요. 그런 쪽을 좀 편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버티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주식 매수는 이제 언제 하느냐 그러면은, 금리 저점이 올 때, 금리 저점은 이제 뭐 요번에는 이제 얼마가 이제 저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금리가 이렇게 쭉 하락하다 보면 이 정도면 이제 금리 저점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제 주식을 사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때는 이제 물량을 다시 이제 100%로 채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들어가면서 주기적 또 밴드 리밸런싱,
주기적 리밸런싱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월마다 한다든지 연말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게 이제 주기적 리밸런싱이고요. 밴드 리밸런싱은 비중이 뭐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그때 이제 리밸런싱 하는 게 이제 밴드 리밸런싱이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유일한 변수가로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짧은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금리를 이제 재인상하는 이제 시나리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90년대 말에 한번 있었습니다. 쭉 이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에서 4.75%까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다시 올렸거든요. 2000년 초반까지, 중반까지. 예, 요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때는 주식을 이제 편입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할 때는 편입을 하고 그 이후에 결국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요번 이제 주가 시나리오도 이렇게 이제 금리가 하락하다가 재인상하는 이제 시나리오가 되면은 아마 이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는 금리 인상하는 거는 아주 싫어합니다. 거의 뭐 반강제로 금리를 인하를 계속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이제 경기 지표도 당연히 이제 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금리를 이제 계속 아마 이제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피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마치겠고요. 이제 고점은 이제 머지 않았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